이제 두 분이 어제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그래요. 바로 저것이지요. 저 두 분은 앞으로도 똘똘 뭉쳐서 단합하리라고 확신합니다.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검사 때 탄압을 함께 겪었던 사이이고 또 대통령께서 모함과 박해받았을 때 방어하고 또 싸웠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?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만큼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부 하나로 이렇게 단합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꼬인 것들이 좀 풀린 건 맞습니다.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긍정적 방향의 대화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예요. 또 다른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이상 아마도요. 저 두 분의 별도의 회동이 추진되지 않을까요?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어떻습니까? 서재현 대변인님 한 말씀 들을까요? 네, 이제 두 분의 마음은 다시 열렸습니다. 성서에도 서로 사랑하라, 용서하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두 분의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열렸는데 아이고야. 국민의 마음은 닫혀버린 겁니다. 아이고. 왜냐하면 서천 화재잖아요. 네. 상인들 정말 설 대목에 정말 장사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런 사태에 발생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0분 동안 대통령만 기다립니다. 서천 화재 주민들 위해서 대책은 아니더라도 함께 정말 아쉬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요. 그리고 20분 만에 그 현장을 떠납니다. 그리고 1시간 동안 기차 타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자. 그래 신뢰 확인하고 또 회동 추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바라볼까.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분이 이제는 다시 지난 신년 행사 때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어제는 다시 새롭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적 선후배 사이로 돌아간 거다.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는 좋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어제 저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두 분의 뭔가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의 문은 이렇게 닫혀버렸을 거예요.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재준 의원께서 저를 보고 계시니 말씀하시죠.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? 저는 이제 저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팩트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사건을 바로 이제 듣고 이미 새벽 1시 30분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. 요거부터 일단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상인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얘기를 조금 더 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빨리 가냐. 그 어떤 아쉬움과 어떤 걱정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이미 대통령께서 새벽 1시에 저는 새벽 1시에 이미 조치를 내렸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것조차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한 쇼였다라는 식으로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진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그래서 정말 하다가 이것조차도 저 지금 상인분들의 저 심정조차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은 또다시 저는 민주당은 진짜 2차 가해당에 불과한 거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저 두 분의 만남을 둘러싼 정치권의 좀 공방이랄까요? 그게 오늘 오전에도 좀 있었어요.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부분은 짚어드리도록 하고 자, 글쎄요.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좀 도마에 오르고 있죠. 어찌하오리까?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김 비대위원의 최근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아니,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
저도 짧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. 계속 같은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. 네.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지는 않죠.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.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.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?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. 자, 김경률 비대위원이 왜 김 여사의 그 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앙투아네트 발언을 한 것이 좀 논란이 일었고요.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?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. 저보고 물러나라고요. 너 사퇴할 땐 없어요.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그 수술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 생각에는 변화가 있다? 너 없어요.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문제는 좀 정리를 해줘야 한다.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. 저는 마침 오늘 서민 교수께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. 그 유명한 책 조국 흑서를 같이 공동으로 쓰신 분이어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수는 있겠으나 무슨 의견을 주시겠습니까? 일단 김경률 회계사님은 원래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부터 항상 그 정의의 편에 서 있던 뭐 그런 분입니다. 근데 저는 있잖아요.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했으면 좀 거기에 맞는 정무 감각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시민단체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안 봤다고 자기는 얘기했습니다. 근데 영상을 보고 얘기하셔야죠. 그 두 번째로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대표적으로 오해받은 그런 그러니까 마녀 사냥에 의해 희생당한 분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게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 뭐한테 뭐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김경률 위원의 그 언동 때문에 많은 보수층이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의 갈등 같은 것도 이제 빚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시고 아까도 기자들이랑 막 웃고 막 이러는 모습은 조금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가만히 있어봐요. 그러면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제였던가요? 뭐 사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기는 했어요. 기자들 앞에서.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. 뭔가 더 명료하고 선명한 사과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.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예, 그거는 제가 TK에 대한 사과라고 알고 있고요. 저희한테 김 의원을 환영해줬던 그런 보수층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근데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? 말씀만 하시면.